토론회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이용현 서영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한 다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지나가지고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심포지움 토론회는 그야말로 토론이 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그 지정 토론자가 5분입니다. 물론 이제 4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4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순서대로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일용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주최 측입니다. 광주매일신문사 박상원 상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여자치 20일에 기우식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역임하시면서 광주 대표적인 주민자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안병락 지산 이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김재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김일용 국장님, 박상환 이사님, 기우식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안병락 회장님 듣고 김재철 연구원님은 이렇게 토론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는 우리 김일용 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날 기념 토론회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광주매일 또 품자주차 그다음에 또 뉴스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께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 하면 이제 크게 봐서 잘 아시다시피 단체자치 측면, 단체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인격 간의 어떤 권한 배분의 문제를 단체자치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단체자치 권한이 어떤 지역으로 배분된 범위 내에서 또 주민이 직접 할 것인가,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금처럼 하는 것 대의제를 통해서 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소선복 교수님께서 아마 이제 앞부분에 단체자치 측면도 조금 얘기도 하시고 또 주민자치 측면도 같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체자치 측면과 관련된 것은 사실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런 걸 할까 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정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 같은 게 인사권 같은 걸 또 독립을 한다고 해서 아마 곧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방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하나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기관 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지금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고 승자 독식 체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음번이 아니라 그 다음번 이번 번 말고 그 다음번부터는 개별 법률로 다시 만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꼭 다수자가 다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고, 어떨 때는 지금 의회형 구조로 의원 내각제 비슷한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예 선거도 않고 어떤 훌륭한 분을 모셔다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단체자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도 개선돼야 될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자치 저지권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이제 국장의 직위들이 이제 3급에 해당되는 게 열 몇 개 이렇게 있고 본청에 또 이제 2급은 이제 기획조정실장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하고 시민안전실장 그다음에 의회 사무처장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이 이제 2급을 승진시켜가지고 더 그분 2급 맡은 분한테 더 권한 있는 일들을 좀 맡기고 싶은데 행정자치부가 2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시민안전실장하고 저기 의회 사무처장만 딱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급을 해서 뭐 그분들이 뭐 경제 전반에 관한 뭐 본부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시장님이 생각은 하고 싶은데 행정자치부가 그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치 조직권만 봐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정부가 수립되면 그런 행정자치부 역할들은 그런 지금도 역시 예전도 자기들 분권을 자꾸 얘기하고 분권을 선도부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안 내두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 뭐 균형발전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일부 또 저도 그런 얘기에 동의되고 있습니다. 단체자치 측면에 아까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우리 임부진 청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또 그런 고민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서 교수님께서도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민자치 역할을 누가 주도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나 그것들이 주민들의 의견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떤 예산 구조와 지원 또는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아웃풋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그 연결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에서는 저희들 그 첫 번째 주민자치의 그 구성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주체에 관련된 문제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97개 동의 전체가 이제 그 중에서 39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20개 동을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20개 동을 추가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당초에는 10개 동 정도 하려고 했는데 20개 동 정도 하면은 아마 구청별로 한 뭐 4, 5개 정도 이렇게 추가로 되면은 39니까 59 이렇게 해서 당초는 2026년까지 이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을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바뀐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뭐 권리당원, 민주당의 또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 쭉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민자치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시듯이 주민자치 업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보면은 순수 자치 사무, 순수 주민자치에 관한 사무들, 뭐 지역에 뭐 소식기를 발간한다든가, 뭐 이렇게 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뭘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순수 주민자치에 관한 사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협의적인 기능들, 그 지역의 현안 문제 중에서 어떤 행정이 이 파트너십으로서 협의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있다면 수탁 기능, 예? 그러니까 행정이 원래 해야 될 일일 것인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또 한쪽 주차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동네 어디에 그런 걸 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원래는 이제 행정이 결정할 사항일 것인데 그건 아마 이제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는 역할이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러한 세 가지 분류에 있어서 그 주민자치의 기능을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잘 발굴해 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김필수 박사님 설명하신 것 중에 서천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분과도 구성하고 이렇게 아주 목적지향적으로 그런 분과도 구성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 뭐랄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그냥 주민자치 중요하다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주민조직이냐, 주민자치 조직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논의된 것들을 어떻게 예산 지원도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안에 동계획형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 동에 있는 그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내용들이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속에서 동계획형 유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주민들의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산출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정도 저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담론에서 거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전체 그 프로세스를 시에서 좀 잘 들여다보고 구와 협의해서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상원 상무이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다. 예. 광주멜춤 박상원 상무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자치날 기념 토론에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 발전의 방향과 과제 이 주제를 가지고 3개의 테마를 지금 이제 기조 발제해 주셨고, 우리 서순복 교수님이 주민자치 운영 실태 관련해서 탐색과 연구를 하셨고요. 우리 이무진 상임고문님께서 주민자치 성숙 발전의 핵심 개혁 과제. 저는 이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생된 어떤 실태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해야지 이게 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우리 이무진 상임고문님이 자세히 좀 설명하거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은 더 선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표를 의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행재정적으로 이걸 지원받아서 이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거의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곳이 많고요. 사실상.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결국 이 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선거직인 자치단체장 표를 의식해서 자기 세력화,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세력화된 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그 원인, 동인이 뭐겠냐? 아니 우리 이무진 이상고문이 이제 법률적인 책임, 법적으로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은 본인 어떤 정책 이익이 된다면 물론 나서서 열심히 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품자주자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들한테 표를 좀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의식이나 교육이나 단체, 세력이 있으면 아마 이 단체장이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든 구조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선거직이다 보니까 모든 권한은 이제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한 이양이나 권한 배분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얘기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냐?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도 헌법에 명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걸 차라리 확실하게 이거 한 사람한테 우리
뭐 시민들이 좀 몰아주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시민사단체에서 운동, 쉽게 말해 예전에 시민운동도 하듯이 캠페인 하듯이 이런 어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 쪽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공약 경쟁, 또 캠페인, 시민운동 뭐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 주민자치, 이 자치분권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서 반드시 하도록 압력 비싸게 어떻든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 근거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데 법률은 누가 정합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또 이런 것을 공약화하고 이것을 이슈화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런 대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깐 이제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단체장이 어딘데 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이익이 되면 할 텐데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 공약화를 만드는 거다. 또 국회의원 뽑을 때 법률적 공약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뽑아주겠다.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또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상원 상무이사님께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11회 기우식 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번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발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족했던 주민자치 운동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일단 저희 참여자치 11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자치분권 운동 또 참여자치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단체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사례로 언급했던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참여자치 21에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최초로 입법화시켰던 그런 것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규정만 쏙 빼고 입법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갈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런 활동들을 해오긴 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 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연구해 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활동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은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변명처럼 들리지만 왜 참여자치 21이 이렇게 중요한 주민자치 운동 영역에 실제로 헌신하거나 좀 참여가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참여자치 21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시정 감시 활동이죠. 직접적으로 시행정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것이 시민의 목소리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대표권을 주지 않았지만 자임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의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운동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이 주는 효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주민자치 운동이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자치 21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운동과의 뚜렷한 결합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주민자치 운동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시민 운동 단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양자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에 새로운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점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전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발표 내용 중에 되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운동의 효능감을 느꼈던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쓰레기 문제 해결, 주차장 문제 해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민들의 요구죠. 이것 자체를 뭔가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주민자치 운동을 통해 느끼는 효능감의 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거라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회 운동의 저는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 운동의 어떤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또 이것이 또 그 시민 운동과 어떻게 결합되었을 때 또 그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주민자치 형태인 통합형 협력형 모델에서 통합형 모델이나 주민 조직형 모델을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 자치에서 주민자치에서 다루게 되는 의제들은 굉장히 그 마을 의제들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뭔가 자치에 좀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능동적인 어떤 능동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그런 활동가 집단,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것을 유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자기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자치의 특성에 맞는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마을 활동만 잘 되면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을 단위에서도 어떤 마을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그 다루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가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 형성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후 행동 같은 경우 있죠. 광주에서 많이 운동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면 실은 주민자치회나 또 그 운동에 동의하는 시민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건 시민단체의 성격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런 의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전 세계적 의제이지만 마을에서 꼭 필요한 의제들이라고 봤을 때 주민자치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주제별 플랫폼 운동 형태로 주민자치회나 시민운동이 함께 연결돼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고, 이런 것이 좀 주민자치의 정치적 효능감을 더 높여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여 예산을 만든다시피 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지금 참여 예산제 운영은 굉장히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민자치의 어떤 그 독립성이나 권한이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이제 예산까지 뒷받침될 수 있으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주민자치의 독립성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능동적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민자치가 살 수 있는 게 예산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효능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현재 참여 예산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정도 수준이 실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으로 다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그 마을의 의제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참여 예산의 규모가 그만큼 또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쪼개져서 돈 예산이 확보되는 구조라면 그런 정도의 예산을 쓰는 주민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규모도 좀 확보하고 독립성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 지원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 자치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적 지원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굉장히 잘 집행할 수 있는 집행 체계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컨대 뭐 지금 나와 계시지만 가셨는데 그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단일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마을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행정부서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각 시행정이 그냥 자기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정책이 올라왔을 때 각기 분산된 상태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행정 부서들에서 모두 주민자치운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시 차원의 혹은 구 차원의 전담 팀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간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곳에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 체계가 없다면 그 정책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주민자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물론 뭐 두 분께서 다 이미 지적했지만 세 분 다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청년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을 통해서 청년 리더들을 좀 육성해야 한다고 실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 리더들을 마을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느끼는 효능감하고 마을 주민들, 좀 더 연배가 있는 주민 느끼는 효능감이 다를 수 있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계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마을에 와서 헌신해라, 그런 것은 거의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년 리더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되 그들에게는 그 마을 활동의 전문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전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그 운동에 헌신토록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젊고 능동적 역동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마을 운동에 끌어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 영역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좀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전문성도 없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변호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갖는 공신력 때문에. 근데 그가 정말로 전문가인가, 정치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의제들을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전문가인가 생각해보면 정치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도 역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더 그 필요성은 강화될 것이라 생각해보면 그런 청년 리더들을 그런 차원에서 육성해 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성장한 우리의 이제 후배들, 아들, 딸들이 지역의 정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꼭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30분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지정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이 고마운 우리 플로의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이랄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병락 지산 이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우리 기우식 사무처장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어디시죠? 성부이사님.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자치위원 뽑는데 관여 안 합니다. 그 자치에서 위원, 선정위원을 다 뽑고요. 이제 저희 도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석에 저희 동장님, 행정대장님, 부회장 2분, 사무국장님, 활동가분 나와 계십니다. 같이 하자. 현재는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자치회가 느리게 가야지 빨리는 못 갑니다. 근데 국장님 계셨으면 내년에 20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에 있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자랑도 좀 해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저희도 2019년에 지역 활성화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람회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자치분화로 가자 해서 본상에서 발표로 오늘 발표거든요.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최우수상 받았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강주시 자치의 S등급. 저희들 작년 주민총회 1순위가 시민총회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앉아있기가, 저희 동은 자치회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행정하고 같이 가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도움은 일단 받아야 되고요. 물론 행정 도움을 안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받아야 됩니다. 주민 자치회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되어서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동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공동체와의 연계도 미비해서 다양한 직능 단체와 비슷한 그냥 하나의 단체인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 자체에는 아직은 그 행정 구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완적인 역할로 시작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마을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표 기관입니다. 작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주민은 대표 기구로서 인정받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원과 지방자치법 조례나 조항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민 자체가 지금 기능만 있지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제도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권한은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의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기우식 사무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강주시형인데요. 3년 지원입니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에서 사무국장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빠르다고 봅니다. 주민자치 우선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마을 자치가 탄력성을 잃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강주시 3년 지원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사무국장도 나와 계시는데요. 사무국장 급여가 동구는 5시간에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마을 특성상 총회도 있죠, 원래도 있죠, 분과회도 있죠, 늦게 갑니다. 그럼 이거 초과는 어떡하냐.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3년이 지어되는데 1년 차는 같이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2년 차일 때는 그 공모사업 사업비가 5월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사무국장 월급을 어떡합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자리를 이사하셔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분과가 가장 중요한 건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에 위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명인데 그러면 4개 분과니까 7분, 8분 정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제 주민들이 그 분과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 특성상을 굉장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지 인구가 몇 프로고 몇 명이고 노인 인구가 몇 프로고 뭐 그 낮에는 무슨 공공근로로 나가신가 안 나가신가 이런 거 다 그 각 그 동마다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자치회가 이루어져야지 20개, 30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몇 가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산 이동 우리 안 회장님께서는 강주시에서 오늘 뭐 상 보듯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특히 스스로 자생적인 힘으로 이게 잘 운영하고 있는 최고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또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철 박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주최 측이나 저희들이 모시려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범 주민자치회 또는 협치마을 등등을 민선 6기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입안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모셨는데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셔 토론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박사님께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민주시민 교육과 병행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토론부를 보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큰 카테고리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의 활성화의 가장 큰 한계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민자치의 목표는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회의 조직이다. 네 번째,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노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주민과 나누려는 혁신적인 제도의 시행과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고 자치 역량도 커지면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자치 권력을 창출하는 자치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분의 발제와 또 이렇게 지정 토론을 들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질문이랄지 의견 있으시면은 그것을 하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 간단한 자기소개 하시고 마이크 좀. 예. 예, 크게 하십시오.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한 기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서로 아우러져가지고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자치 행정 위장이 안 계시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 동장님이라든가 구청의 관계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상급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연구하시는 자치 행정을 연구하시는 강사분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지방 자치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지고 안 됩니까?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아까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기초의원, 강력의원, 더 나아가서는 그 단체장에게도 전문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강주 시민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 중에서 뭐 15%, 뭐 35% 정도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에 그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엄청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분들,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의원,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님들이 경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주민 자치를 통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맞죠? 예. 그래서 이 지나간 이 주민 자치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됐지만 이 지나간 환경 속에서 시민들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성대한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제 말씀 끝낼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한 분 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그 세 분 그 첨언해서 발제하신 분, 그 발제자께서 우리 토론하신 분이랄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랄지 첨언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정장님께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좀 가가지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을 세 분의 발제자 그리고 우리 그 5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도 우리 그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까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 30년이라는데 지방자치 30년이 아니라 지방의회 30년입니다. 지방의회가 91년에 우리가 개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했지 주민자치는 20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하면은 30년 동안 지방의회를 했는데 올해 강주에서 지방의회의 성과와 운영 구조랄지 성찰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강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이 가을에 이 자리에서 YMCA 100주년 시민논단을 했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주제였냐면은 강주시 행정구역 조직 개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3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구역 안 됐잖아요. 국행정구역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강주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지금 메가시티 한다고 난리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않고 토론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랄지 YMCA랄지 등등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내년에는 꼭 한번 하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 폼자 주자 시민 모임과 주민자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는 20주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분께서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저는 이걸 전공하고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첫째로는 강주 지방의회가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과 함께 강주 전남의 지방행정체제가
아까 우리가 여러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따라가면서라도 공부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큰 틀이 만들어져야 주민자치도 굴러가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기우식 전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시민운동과 주민자치운동과 마을공동체는 3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사업을 해요. 마을공동체 운동은 청년운동가들이에요,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은 따로 해요.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주민자치운동도 마을공동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봅사 하는 두 번째 과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다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마을입니다. 우리가 말로 슬세권이라 하거든요. 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슬세권이나 스리바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공동체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는 또 하나의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우리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토론과 발표 기회가 없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저한테 발표라고 하면 이런 거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그래도 주민자치 분야로 만들어주신 우리 광주메일과 우리 품자 주자 시민단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광주가 변하려면 말이 융성해야 해요. 토론이 많아야 해요. 그래야 생각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지적하는 획일화된 문화 구조, 획일화된 정치적 구조다 보니까 이야기해봤자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가 방금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발목을 잡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까지는 앞에 가서 혁신적인 광주로서 여러 가지 참여자치 제도도 만들었고 마을공동체 제도도 만들었고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광주는 지금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들이 앞으로 특히나 우리 품자 주자 시민단체에서 앞서서 만들어 주시면은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이렇게 청중 여러분과 발제자 3분 그리고 5분은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